이번에 마지막 단계는 친절과 연결해서 이번에 소통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조금 더 요약하고 또 집약해서 마지막 짧게라도 여러분에게 이런 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, 그 솔루션에 대해서 실천할 전략들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.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저희가 우리 이기용 대표님은 본인이 가장 그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이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러거든요. 또 어떤 분에게는 우리 효정 사장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강점이에요 하고 현장에서 대면 수업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. 인간 항상 겸손해야 된다. 또 막 취약한 거에만 내 마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약간 은근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도움이 될까 하고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, 어,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 하고 질문 던졌을 때 바로 답변이 나오기가 어려워요. 이게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생각이 길이 안 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강점에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분은 전 열정이 있어요. 누군가를 잘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강점이 있어요. 저는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. 점수에 좀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요. 저는 어디 가더라도 나만 옳다는 걸 주장하는 것보다는 공정성이 좀 상당히 많이 마음을 기울이는 좀 경향성이 있어요. 또 힘들거나 누가 좀 있거나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정이 많아가지고 제 별명은 뭐 초코파이 정이에요. 막 이런 분 계시거든요. 그래서 사실 내 인생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것은 그걸 보려고 노력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들 중에서 나는 어떤 게 조금 강점일까 하고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요. 또 이 부분에서 어떤 걸 앞으로 올해 12월까지 한번 이런 것들은 좀 성장시켜 볼까? 이런 것도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재밌거든요. 내가 좀 감사한 게 좀 덜하구나. 감사일기를 좀 하루에 한번 메모를 좀 해볼까? 또 그런 거라든지 내가 또 요즘에 조금 관계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지만은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조금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요즘에 소홀히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과하지 않았는가. 그래서 더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. 이러면서 여기에서 조금 더 강한 강점도 있을 거고요. 또 어떤 거는 내가 좀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성장하고 싶다 했던 이런 좀 키워드도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.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잘 보시면서 나의 강점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고 있다 하는 칭찬드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내가 만약에 감사한 게 좀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 감사한 걸 한 세 가지만 적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요. 내가 좀 친절한 게 좀 부족한 것 같아. 그러면 가까운, 멀리 말고요. 가까운 친구라든지 가족에게 그들이 모르게 한번 좋은 일 한번 해볼까? 이렇게 또, 내가 내 조절이 요즘 좀 부족하고, 내 마음이 내 건데 하루 12번 좋았다, 안 좋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이럴 자기 조절이 안 될 때에는 일주일 동안 그냥 돈 안 들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라도 줄넘기를 하루에 뭐 100개만 하든지 걷기를 뭐 3,000보만 하든지 뭐가 됐든 간에 매일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는 거는 되게 자기 조절에 좋은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만의 작은 습관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경청이겠죠, 경청. 예.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내 마음에 대해서 좋은 강점과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. 그럼 취약한 거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구나 하고 인정만 해도 누군가의 관계에서
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. 내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좀 끊는 습관이 있어. 대화를 할 때 약간 중간에 끊는 습관이 있어.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미안해요, 미안해. 내가 또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또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끼어들어서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해요 하고 바로 내가 느끼거든요.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하고 인정만 해도 상당히 관계에서 유연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를 할 때 듣고 있다는 거에도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잘 듣고 있다는 표현, 그랬구나.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지, 그쵸? 또 공감하는 거. 요즘에 너 우리 신랑하고 같이 사업이 힘든 게 아니라 신랑하고 관계가 너무 힘든 것 같아. 그러면 그래, 맞아. 요즘에 신랑하고 많이 힘들었구나.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공감을 해준다던가, 나도 같은 마음이라서 그런 걸 좀 느껴줌을 좀 이야기해 준다던가, 또 맞장구 쳐준다던가, 또 그 사람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질문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 사람이 더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건 결국 질문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일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신랑하고 왜 무슨 일 있었니?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가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승인하거나 공감하거나 맞장구 치거나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해주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게 맞니? 이걸 이야기한 거니?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던가 또 그분이 이야기했던 거에 한 번 더 내가 요약해서 그 이야기를 정리해 준다던가 또 거기에 맞게 내가 같이 그 느낌을 읽어준다는 힘들었다 그러면 힘들었겠구나. 나 많이 지쳐 있었다니까. 그래, 지쳐 있었구나. 이제 이런 거죠. 예. 그리고 또 나 역시도 되게 가면을 쓰고 좋은 모습만 계속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또 내 나름대로의 또 그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때 나도 조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이게 과하면은 상대방이 또 이야기 단절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 다음에 하는 거죠. 경청만 잘해도 인간관계 상당히 큰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노력이죠. 그래서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됩니다. 지금도 여기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지만 강의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. 예. 강의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주파수가 좀 맞는 내용은 좀 열심히 듣고 또 아닌 내용은 그냥 흘려보내고 또 누구는 또 메모해서 듣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얼마나 각자가 그 가치가 큰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사업하시는 특히 여러분 사장님의 대표님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뭐 1인 사업가여서 힘들어요. 뭐 어때서 힘들어 이런 게 아니고 저는 KSS 피드백을 꼭 하세요 그러거든요. 주관적으로 나 혼자서 삐졌다가 화가 났다가 열받았다가 흥분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7월에 이렇게 했던 것들은 이 사업에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거 하나 기록해 보시고 한두 개 기록해 보시고요. 또 두 번째는 이런 점들은 내가 이대로 하게 된다 그러면 8월 달에도 이건 아닌 것 같다. 이번 달에 이런 부분은 조금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겠구나 하는 한두 가지 좀 기록해 보시고요. 또 세 번째는 진짜 이런 행동은 이런 언어는 이런 생각은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만해야 될 행동이구나. 그만해야 될 생각이구나. 그래서 이걸 KSS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모든 업에 있어서 이 세 가지 3단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는 대단히 그 다음 단계로 가는 큰 발판이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보통 자기 개인적인 관계에서 본인 개인에게 이러한 언어 습관을 늘리면 늘릴수록 내 마음의 곳간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그럼 한번 해볼게요. 방금 KSS 피드백을 통해서 첫 번째, 좀 힘들거나 그랬을 때 방법이 있을 거야. 이런 언어 좋잖아요. 방법이 있을 거야. 또 두 번째는 의미가 있을 거야.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. 예. 그리고 세 번째는
내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계속 지쳐봐야 내 마음이 괴로워지니 조금 더 우선은 차 한잔하고 약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도 좀 듣고 정서를 좀 편안하게 한 다음에 아유 그러든 말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 어떤 재초점의 시간을 갖는 거죠. 그래서 매력적인 언어의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방법이 있을 거야.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. 방법이 있을 거야. 두 번째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이유는 의미가 있을 거야. 예. 위기가 나중 기회가 될 때가 많잖아요. 세 번째는 불편하게 아무리 마음 먹고 생각을 한다 한들 갑자기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라 그러면 아유 그러든 말든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머리를 시원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고 편안하게 이제 마음을 갖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큰 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. 예. 그리고 가장 제가 강조하는 거죠. 하루에 꼭 한 번 정도 시간 빼서 5분이면 되거든요. 감사한 일을 꼭 한 두세 개 정도 기록해 보세요. 매일 사업에 대한 매출 일지만 기록하지 마시고요. 매일 감사한 거 하루에 한 3가지만 기록해 보세요. 그러면 아우 감사할 게 없어요. 막 그러거든요. 자신에 대해서 고마운 거, 건강에 대해서 감사한 거, 내 이웃에 대해서 감사한 거, 내 가족에 대해서 감사한 거, 내가 경험했던 거에 대해 감사한 거, 또 내가 물건에 대해서 고마운 거,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정서의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서 정리정돈할 수 있는 이 여유로움 속에서 그 다음에 선택에도 늦지 않기 때문에 사업가라 그러면은 오히려 감사한 거에 대해서 풍요로움을 평상시에 많이 비추게 두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방금 전에 방법이 있을 거야. 의미가 있을 거야. 세 번째, 조금 더 편하게 정서를 한 다음에 선택해도 늦지 않다. 이런 거대한 이 마음의 비범함이 그 안에는 근력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마음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마음 챙김을 권하는 이유는 제가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그 사이의 여백이 넓으면 넓을수록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함을 보유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 눈이 육체적인 게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남을 바라보는 거는 되게 발달돼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잊지 않고 꼭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이죠.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이게 확 그렇게 회전이 되지 않고는 어렵단 말이에요.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약간 좀 위기가 왔거나 이럴 때에는 조금 더 나를 심하면서 볼 수 있는 또 기회도 또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쳐 있는 거나 또 너무 들떠 있는 거라 이 모든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. 그래서 그 자극에 반응하는 그 여백이 조금 더 넓어서 마음 챙긴 공간이 조금 더 풍요롭다 그러면 선택이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걸 꼭 잊지 않길 바라고요. 또 조금 순간순간 내가 이 불안함이 밀려올 때 누구나가 불안하죠. 불안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죠. 그죠? 예. 그때 이건 내 잘못이야. 너무 이제 이 생각이 몰입되게 되면은 더 지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이라든지 또 내가 쓸모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. 그래서 그래도 내가 나라서 참 좋다. 그래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나에게 큰 경험, 박수 한번 주고 싶다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나에게 너무 완벽함을 막 요구하다 보면 이것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지치거든요. 약간 꽉 쥐고 있는 그 완벽함에서 약간 조금 손을 놔버리면 다른 다양한 것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꼭 보유하시길 바랍니다. 예, 그래서 한번 제가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보여준 그 쌍둥이 그 아이들이에요. 그 쌍둥이 아이들은 어떤 영상이냐면 쌍둥이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둘이 막 이렇게 싸우다가 서로가 미안한 걸 느끼고 먼저 싸움을 걸었던 친구가 막 이렇게 등을 두들겨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린아이도 누군가 안 배웠지만 마음 안에서 미안한 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저는 사건이라 그러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은 삐지거나 화나거나 기분 좋은 일도 금방 그 생각을 흘려보내요. 그래서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우리 어른들은
안 좋은 것도 오래 보유하고 있고요. 기분 좋은 거는 또 너무 그걸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주변이 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. 나만 기분 좋으면 또 안 되잖아요. 그렇죠? 좋은 것도 힘든 것도 흐르는 강물처럼 꼭 부여잡지 않고 약간 흘려보내는 마음을 가지면은 조금 더 성숙된 표현이 된다. 이런 마음 속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나무 그늘 안에 머리를 쥐어 짜매려고 처음에 놨지만은 아름다운 그늘 아래 있으니 약간 내 몸을 공간 이동해보니 마음이 리셋이 되구나. 그래서 이럴 때 감사함도 알고 지적이나 심리적으로 성숙한 것도 느껴지게 되고 그럴 때 또 번뜩이는 또 아이들도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누가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. 계속 안 돼요, 돼요, 힘들어요, 지쳐요, 미칠 것 같아요, 죽을 것 같아요. 이런 분 주변에 많이 두지 마세요. 여러분까지 힘이 에너지가 거기로 가거든요. 그래서 무지개를 보려면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것처럼 방법이 있을 거야.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잊지 마세요. 이런 내 사업하는 여정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. 내가 이렇게 계속 지쳐있다 그래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밥이라도 먹고 조금 차 한잔하고 조금 걷기라도 하면서 내 마음을 좀 릴렉스하게 우선은 생각을 좀 흘려보내야 되겠구나.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마세요. 내려놓기가 어려워요. 감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쌓아두는 거 아니면 흘려보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려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되게 이 안에 내적으로 쌓아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안 좋으면 훅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흘려보낼 건가? 거기에 오늘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꼭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 한 이 정도까지만 강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